이게 왜 바깥쪽이냐면요. 지금 여기가 그려져 있긴 하잖아요. 예, 요 밑에만 그려도 돼요, 솔직히. 이 바깥쪽 하시면 요 범위 지정된 요 바깥쪽만 몇 줄이 되는 거예요? 두 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서 범위 지정하시고 여기에서 몇 줄이요? 두 줄. 그 다음에 여기 바깥쪽으로 하시면 예, 그 다음에 설정 누르시면은 요 범위 지정된 바깥쪽만 몇 줄이 되는 거예요? 두 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여기 오른쪽을 그 왼쪽 범위 지정하세요. 지역부터 여기 2023년까지. 그리고 무조건 바깥쪽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여기는 오른쪽만 두 줄 그릴 거거든요. 네, 어느 쪽만 두 줄 그리실 거예요? 오른쪽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 다시 들어가셔서 여기 목록 단추에서 셀 테두리 배경에서 그렇죠. 또 이중실선인데 아까하고 차이가 뭐냐면 아까는 바깥쪽으로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 있어요. 여기 오른쪽. 여기. 네, 안쪽 밑에. 네. 거기만 누르시면 이제는 어느 쪽만 두 줄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만. 근데 선생님 이게 왼쪽이지 않아요? 아니요, 이거 범위 지정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요거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 오른쪽. 네, 오른쪽이죠. 요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범위 지정했죠? 네. 범위 지정한 거에 이쪽을 그릴 거잖아요. 아 오른쪽. 네, 그러니까 오른쪽. 그렇죠. 요걸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오른쪽 누르시고 설정 누르시면은 요 오른쪽만 몇 줄이 되세요? 두 줄. 그다음에 잠깐만 쉬었다가 35분에 거기 뒤에 거 마무리 할 겁니다. 네, 잠깐만 쉬었다 볼게요. 네. 그러니까 드래그가 이게 드래그예요. 범위 설정. 네, 범위 지정. 그다음에 드랍은 뭐냐면 끌어다가 놓는 거. 드롭? 드랍. 드랍? 네, 드랍. DRAP. 아 드랍. 네, 드래그엔 드롭이라고도 하고 아 드롭. 요건 이제 발음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게 드래그. 그다음에 이렇게 끌어다가 놓는 건 이제 드랍.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죠. 엑셀 끝나고선 다음에 요 한글 집에서 연습해서 요거는 한글은 조금 얘는 타자가 문제지. 솔직히 기능적으로는 어렵진 않아요. 한글 시험 자체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선생님 시간 주잖아. 1번서부터 3번까지는 했었는데 엑셀 아주 계속 하던 게 까먹었어. 참고로 그 뭐냐 집에서 연습은 무조건 엑셀만 하세요. 집에서 엑셀만 네. 계속 하래요. 다른 거는 그 원서 접수하신 다음에 하시면 되는 거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배우기는 한글을 배운다 그래서 집에서 또 한글 연습하시잖아요. 그럼 엑셀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엑셀만 하시고. 원래 급한 불 먼저 끄는 겁니다. 항상. 예전에도 수업하다 보면 어떤 분들 보면은 자격증을 2개를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 뭐냐면 본인이 교통 정리를 못해요. 그러면 제가 딱 한마디만 드려요. 뭐 먼저 시험 봐요? 그러면 뭐 먼저 시험 본대요. 그것만 하라고. 왜냐면 일반적으로 2개를 같이 못해요. 2개를 하려면 내가 그 2개가 완벽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 2개가 되는데 둘 다 어설퍼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시험 보는 거 위주로 교통 정리도 잘 하셔야 돼요. 하실 때. 이게 지금 표 입력하는 것도 엑셀 같은 경우는 알트 누르고선 거기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엔터 내려가면 돼. 그런 게 지금 헷갈려요. 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일단 내가 급한 거 먼저 하시면 돼요. 그 시험 3개를 다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한 번에 볼 수도 있어요. 하루에 볼 수. 하루에도 볼 수도 있고 2개 하나 볼 수도 있고 1개, 2개 볼 수도 있고 이거는 내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 맞춰서. 근데 3개는 권장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저도 한 번에 3개 다 봤는데 지쳐요. 마지막 시험에. 이게 집중력이 이렇게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그럼 3개면 하루에 3시간인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과목당 1시간이요? 네, 1시간이요. 예. 그래서 권장드리는 거는 한 번에 많이 봐도 2개. 2개 이상. 3개는 좀 힘들어 하긴 하시더라고요. 잘하시는 분들도 시험 3개 한 번에 다 접수는 되거든요. 근데 좀 힘들어요. 한 과목에 21,000원. 그렇죠. 돈도 들어가고. 싸지는 않아요. 네. 싸진 않아요. 근데 못 쓰는 7만 원인가 8만 원이에요. 근데 자격증 대부분 시험들이 요즘 비싸요. 한 2만 1,000원이면은 아주 비싼 건 아니에요. 그래도 유효기간이 없는 게 장점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시험들이 유효기간이라고는 있는데 토플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저거잖아요. 언어 쪽이잖아요. 언어 쪽 말고 일반적인 컴퓨터 자격증들은 유효기간이라고 있어도 갱신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토플 토익처럼 아예 시험을 다시 봐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네, 근데 언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언어 같은 경우에 몇 년 이후에 또 안 해버리면 떨어지니까. 네, 근데 뭐 컴퓨터도 안 하면 떨어지긴 하지만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여기로 오세요. 여기 합계 제일 밑에. 지금부터 이제 뭐 그릴 거냐면 X자 그려볼 거예요. 여기에다가 X 그릴 겁니다. X를 어떻게 네, 이제부터 그려야죠. 네.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위에 요거 누르세요. 여기 합계 밑에 여기 제일 밑에 클릭하시면 커서 깜빡깜빡 하시죠? 네. 요게 표예요. 그 다음에 요 옆에 보시면 요걸 목록 단추라고 하거든요. 삼각형 되어 있는 거. 그거 누르세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셀 테두리 배경. 그러니까 선할 때는 항상 여기로 가시면 돼요. 각 셀마다 적용. 각 셀마다 적용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나오셨나요? 혹시 아까 했었던 거? 여기 위에 보시면 대각선이라고 있으세요. 그래서 대각선 누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 위에 거 한번 여기 사선 하나 있죠? 요거 누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사선 하나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반대 사선 있죠? 요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반대로 그려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무슨 표시가 되는 거예요? X 표시. 이 칸에다가는 글 쓰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설정 누르시면 이렇게 X 모양이 들어갑니다. 이게 다예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래서 선 그리실 때에 요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 셀 테두리 배경 들어가시면 그냥 선 그리실 거면 테두리. 그 다음에 그림 넣으실 거면 배경. 색깔 넣으실 때.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대각선 그리실 때는 요 위에 무슨 선이요? 대각선. 이렇게 대각선 그려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해 볼 겁니다. 네, 계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합계 낼 거잖아요. 뭐 낼 거예요? 합계.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숫자부터 해서 여기 합계까지 범위 지정하세요. 그래서 범위 지정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그 합계 보이세요? 예. 여기 위에 요거 눌러주세요. 여기 그 표. 표를 눌러요? 네, 표를 눌러주세요. 단축키도 알려드릴 거예요. 아니, 단축키 말고 마우스도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은 여기 표 누르시면은 여기 덧셈, 뺄셈, 그 덧셈, 나눗셈, 곱셈 있거든요. 네. 네, 여기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식이라고.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나오죠. 그러면 합계 낼 거니까 무슨 할게요? 블록 할게. 제가 아까 그 범위 지정을 블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누르시면은 이렇게 합계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배우는 이유도 하나고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쓰는 이유도 하나예요. 편하니까. 네. 데이터 넣고 예전이었으면은 계산기 들고 다 더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주판 들고 다 더하든가. 네. 근데 이제 컴퓨터 생기고 나서부터는 그냥 컴퓨터한테 더해, 곱해, 나눠. 그러면 얘가 알아서 작업을 하는 거죠. 이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제 걸로 일단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내일 할 때 한 번 더 설명드릴 건데 이렇게 범위 지정하셨죠. 네. 일단 여기에 있는 거 범위 지정해 보세요. 여기 범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키보드에 보시면 딜리트라고 있어요. 네. 그 엔터키 옆에. 네. 그것도 삭제 키거든요. 그거 누르시면은 지워지실 거예요. 범위 지정된 게. 그러니까 범위 지정하시고 무슨 키 누르세요? 딜리트. 엔터키 옆에 있는 거. 그러면은 숫자 다 지워져요. 딜리트가 어떤 거예요? 그 엔터 옆에 보시면 D로 시작하는 거 있어요. D-E-L-E-T. 이게 컴퓨터마다 다 틀려요. 거의 다 엔터키 옆쪽에 있어요. 노트북은 위치가 좀 달라요. 네. 네, 노트북은 위치가 좀 딴 데 있는데 맞아요. 네, 근데 컴퓨터 키보드는 대부분 엔터키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 누르면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처럼 여기 범위 지정 한번 더 해보세요. 요번에 마우스로 하는 걸로 알려드릴게요. 근데 마우스가 솔직히 좀 더 쉽긴 합니다. 여기 범위 지정 하셨나요? 그 다음에 여기 까만 데에서 우클릭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여기 까만 데에서 하셔야 돼요. 네, 까만 데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밑에서 몇 번째냐? 두 번째쯤에 블록 계산식이라고 뜨실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블록 합계라고 뜹니다. 거기 가서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합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두세 가지씩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세 가지씩 설명을 아마 드리는 것도 있고 하나만 설명드리는 것도 있을 건데 두세 가지 설명드리는 건 그냥 편한 걸로 하세요. 근데 저는 마우스가 좀 더 편하긴 해요. 여기 가서 이거 누르고 여기 가서 누르고 또 블록 합계 누르고 이것도 어차피 결과값은 어때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편하신 걸로.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에 제가 앞에서 보여드리는 거 보시면 어느 순간에 하나만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편한 걸로. 근데 본인이 편한 걸로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근데 이게 한글 같은 경우에는 계산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계산의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우클릭했을 때 합계, 평균, 그 다음에 곱하기인가? 이렇게 몇 가지 안 떠요. 근데 엑셀 같은 경우에는 엑셀 프로그램 자체가 계산 전용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몇 개냐부터 해서 몇 명이냐, 평균도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조건에 맞는 것도 갖고 올 수 있고, 되게 활용성은 솔직히 엑셀이 더 높아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한글 쓰시는 분들보다는 회사에서 엑셀 쓰는 분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근데 돈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글은 이 계산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엑셀을 좀 더 많이 쓰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실 거냐면 지금부터는 요 위에다가 그 캡션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뭐 보면은 이 데이터는 뭐 주요 도시 인구 현황이다.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에 대한 그 목록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걸 해볼 겁니다. 요 안에서 아무데나 선택되어 계셔도 돼요. 이거는 어디가 되어 있든 상관없습니다. 안에만 클릭되어 계시면 되고요. 요 위에 요거 표 눌러보세요. 표 누르시면은 여기 앞쪽에 이렇게 네모 가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 왼쪽에 네모 가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거를 캡션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 옆에 그 목록 단추 누르세요. 삼각형. 목록 단추 누르시면은 여기 위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으세요? 위. 네,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 표 1이라고 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표가 뭐를 의미한다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일명 캡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 캡션으로 만들면 좋은 게 뭐냐면 이 캡션하고 표하고 한 몸이라 이 표를 옮기면 캡션이 따라가요. 근데 이거를 타이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표하고 글씨하고 따로 놀아요. 네. 근데 지금 한 캡션은 표하고 같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게 편하잖아요. 왜냐면 두 번 옮기는 게 편해요? 한 번 옮기는 게 편해요? 당연히 한 번 옮기는 게 편합니다. 여기 표 1을 지우세요. 여기 뒤에서 백스페이스 누르셔서 지워버리세요. 표 1을. 아니면 범위 지정한 다음에 범위 지정한 다음에 딜리트 누르셔도 돼요. 아까처럼. 삭제하셨나요? 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거기 26페이지 밑에 보시면 남북 주요 도시 인구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단위는 10,000명. 요거 치세요. 단위 이런 것도 다 쳐요? 네, 다 쳐야 돼요. 단위 10,000명까지.
남북 주요 도시 인구 연합.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만 더 하면 돼요. 여기 범위 지정해 주세요. 네, 범위 지정하시고 여기 위에 보시면 함초록 바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를 도둠으로 바꿔주세요. 뭘로 바꿔주세요? 도둠. 도둠으로 변경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그 정렬했었잖아요. 도둠 오른쪽에 보시면은 요 오른쪽 정렬. 그럼 요 글씨가 어느 쪽으로 가시죠? 오른쪽으로 가시죠? 그럼 이제 90% 했어요. 이제 하나만 더 하면은 요 표도 일단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표는 내일 한번 더 만들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나 더 하셔야 되냐면은 여기가 칸이 좁아요. 이 안에가. 그래서 칸을 조금 넓혀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 범위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은데 이거는 내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범위 지정하셨죠. 키보드 왼쪽 제일 밑에 보시면 컨트롤 있어요. 키보드 왼쪽 제일 밑에 컨트롤 누르시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시면 방향키 있어요. 키보드에 보시면 그 상태에서 밑으로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요게 조금 넓어져요. 그래서 이걸 해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붙어 있어요. 글씨하고 선하고 일반적으로 약간 떨어뜨려 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건 27페이지 6번에 있어요. 다 있습니다, 교재에. 그래서 컨트롤 누르신 채로 밑으로 몇 번이요? 한 번. 그리고 내일 요거 관련돼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표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방향키 누르시면 제 거 잠깐 봐보세요. 이게 다 돼요. 근데 뭐를 누르고 방향키를 하셔야 돼요? 컨트롤. 컨트롤 누르신 채로 방향키로 움직이시면은 그 표 자체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가 가능하세요. 근데 시험 보실 때는 컨트롤 누르신 채로 밑으로 몇 번만 하시면 돼요? 한 번만. 그렇게 하시면은 정해져 있어요? 네. 시험은 다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험은 정해져 있는 것만 하는 게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실무에서는 내 감으로 하는 거죠. 아, 난 좀 더 넓히고 싶어. 그러면 컨트롤 누르신 채로 뭐 방향키를 밑으로 뭐 두세 번 할 수도 있고. 근데 시험은 되도록이면 몇 번만 하세요? 한 번만.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2번에 뭐까지 된 거예요? 표까지. 그래서 내일은 표 한 번 더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차트 해볼 거예요. 네. 표하고 차트까지 해서 10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1번 타이핑해서 고치는 거 50점. 그 다음에 오늘 한 표하고 내일 배울 차트에서 100점. 그 다음에 이제 수식 넣는 거 있어요. 그건 좀 쉽거든요. 네, 그게 한 50점 정도 되고. 총 몇 점이에요? 총 500점이에요. 네, 500점 만점에서 이제 틀린 거에서 감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0점 넘으면 A, 300점 넘으면 B, 200점 넘으면 C. 그래도 웬만하면은 자격증은 나오세요. 근데 이제 차이는 뭐냐면 거기에 등급이 A로 나오냐, B로 나오냐, C로 나오냐죠. 그리고 이제 종종 물어보세요. 이거 이력서에 써야 되냐고. 그냥 합격만 쓰면 되죠. 뭐하러 C라고 꼭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뭐 C를 해도 뭐 상관은 없겠네. 그 자격증만 쓴다. 그렇죠. 일단은 자격증만 쓰는 거죠. 뭐 꼭 뭐냐 토익 토플처럼 좀 몇 점까지 쓸 필요 있나요? 그래서 요거 저장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저희 저장할 땐 되도록이면 요거만 있을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저장하기가 있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가 있거든요. 둘 다 똑같은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저장하기는 한 번 저장하면 그걸로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는 한 번 저장을 했어도
또 다른 명칭으로 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둘 다 저장이 되는 건 똑같지만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두 번째 저장할 때에 같은 이름으로 또 저장이 되냐 아니면은 다른 명칭으로 저장이 되냐 딱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혹시 이름 나오세요? 네, 항상 저장하실 때는 내가 저장하려고 하는 위치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장하실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아셔야 돼요. 하나는 저장 위치, 아니면 또 하나는 저장명. 근데 이 둘 다 몰라. 그러면 못 찾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알아. 그러면 찾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집에서 저장하실 때는 한 군데 지정해 놓고 거기에다가만 저장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찾을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파일 이름은 그냥 표라고 할게요. 오늘 표 연습했으니까 그냥 표.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시험에 맞춰서 저장도 해볼 겁니다. 내 이름을 눌러야죠? 아니요, 요 위에 이름 나오셨어요? 안 나와요. 안 나오셨으면 문서에서 지금 내 이름 보이시죠? 네. 거기서 더블 클릭하세요. 그럼 위에 이름 나오세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파일 이름은 뭐요? 표. 그 다음에 다 되셨으면 마지막에 뭐요? 저장. 그래서 꼭 저장하실 때에는 이 위에가 내 이름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 대신 어딘지는 알고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뭐 나중에 찾으려고 할 때 아 맞아 나 저번에 여기에다 저장했었지 이런 걸 알아야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버튼 눌러주세요? 저장 버튼.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번 해봤고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